안녕하십니까. 파파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5월 8일에서부터 5월 13일, 5월의 둘째 주의 흐름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다뤄야 할 내용들의 관심사별로 토막을 내어서 쪼개어서 각각의 이슈들을 별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의 첫 번째 주는 미국보다는 하방에 대한 맷집이 상대적으로 강한 느낌을 주는 코스피 코스닥이었었지만 실제로 주말이 되어서 마감된 결과로는 주간 하락률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컸었습니다. S&P 500 및 나스닥은 주중에 굉장히 큰 위아래의 등락, 큰 폭의 등락이 표출되기도 하였고, 주말 마감은 S&P 500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21%,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큰 마이너스 1.54%를 기록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S&P 500 및 나스닥은 지난 1월과 3월의 저점을 깨뜨리는 하락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코스피 및 코스닥은 여전히 지난 1월 3월의 저점을 깨지지 않는 조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난달보다는 낮은 지수이고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지만 여전히 31이라는 수치로서 두려움의 아래쪽을 향하는 수치로 기록되며 첫 번째 주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TBBTS 판단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요. 다음으로는 5월 두 번째 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상방 하방의 주요 지수들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일간, 주간, 월간의 변동 현황을 일견해 보건대 월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마이너스 폭이 깊어지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주간의 경우에는 아주 마지널하게 플러스권으로 진입하는 개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일간의 경우에는 다시금 급전직하 마이너스 깊은 값을 나타내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변화된 매수와 매도로서의 변화된 모습은 업다운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두었고, 변화가 발생된 부분에는 노란 별표로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기아,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여전히 매수 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들은 여전히 매도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훑어본다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무언가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되었죠. 그러나 일간의 흐름이 주 후반 재차 매도로 반전이 되었고, 그러나 주간의 흐름이 기존 매도에서 중립의 입지로 바뀌었다는 점은 관찰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간 큰 폭의 약화, 주간의 개선, 월간의 소폭 약화가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일간의 경우에는 매수 대 매도가 3대 7로 전주 대비해서 다시금 매도 쪽으로 큰 폭의 역전이 발생하였고, 주간의 경우에는 매수 대 매도가 5대 3으로 전주와 비슷하나 종목수 전체적으로 응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월간의 경우에는 매수 대 매도가 4대 6으로 지난주보다는 소폭 약화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6주간의 일간, 주간, 월간의 TBBTS 판단 계측 합계값들의 변화 흐름을 시인성이 좋도록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에 보듯이 일간은 다시금 마이너스 쪽으로 급전직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간의 경우에는 미약하나마 수면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주고 있고, 월간의 경우에는 재차 하락 기울기가 깊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어찌되었건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이러한 합산된 계량화된 수치의 개선율에만 초점을 두고 볼 경우에는 이번 주말의 KP 지수는 2670.53포인트 수준으로 전주 대비 약 26포인트 정도 소폭 반등세로 마감될 것이라는 것이 계측되고 있습니다. 5월 두 번째 주에서 시장이 움직이면서 어떤 지수 부근에서가 주요 지지이고 어떤 부근의 지수를 테스트할 경우에는 상승의 관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이 표와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코스피가 만약에 2686포인트, 코스닥의 경우에는 904포인트 여기 이상을 테스트하는 양선의 모습을 나타낸다 한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위쪽으로 가는 힘을 편안하게 당분간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록 순간순간 치매는 되더라도 되돌아오면서 강한 전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수는, 지지지수 때는 이 코스피의 경우에는 2642포인트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883포인트로 도출되었습니다. 반면 지수가 하락을 하여 주간의 음선 모습으로 코스피의 경우 2619포인트, 코스닥의 경우에 874포인트를 훼손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다 한다면은 당분간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저점을 계속 기록하는 하락 흐름의 강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추가 하락을 알리는 지수로 이 지수를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5월 6일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국내외 주요 지수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의 지수 변동률을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금년 초 대비해서 가장 적게 내린 지수가 어디냐? 코스피입니다. 마이너스 11.19. 하락을 가지고서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반면 나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2배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5월 6일 이래로 1년 동안의 흐름에서는 S&P 500이 하방으로 가장 그 지지력이 있는 그 하방 내성이 강한 업종으로 마이너스 1.86%를 기록하고 있고, 내부리 중에서는 코스피가 가장 꼴찌입니다. 5월 첫 번째 주간에서는 여전히 S&P 500의 하락률이 하방 그 내성이 강한 편이고, 그간 잘 버텨왔던 코스닥이 마이너스 2.27%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아닌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5월 6일 현재까지의 금년 초 대비 작년도 5월 6일부터 1년 동안의 변동, 그 다음에 이번 5월 첫째 주 동안의 상승 하락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여기에 보듯이 기아는 전방위에서 걸쳐가지고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그 기간 분석에 관련되는 분석은 일전에 제가 강조한 바가 있는 로버트 레비라는 사람이 트렌드 추세에 대한 부분을 거정한 데이터를 지금 진행되는 실제의 결과들로 프루프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듯이 기아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 그 다음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그리고 그나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게 현대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정도의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대 관심을 더 우위를 두고 가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표를 정리했습니다. 네, 이제 루틴한 과정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번 주에 새로이 다루는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니 국내 마찬가지고요. 인플레 우려니 경기 침체니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리와 함께 코스피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온 게 5월입니다. 지금까지 하락폭이 마이너스 12.9%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이너스 12.9%가 유독 금년도에만 두드러진 흐름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30년 동안 금년보다 연중에 더 많이 하락한 경우를 살펴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락한 연도는 총 14개 년도가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대략 절반 정도죠. 그죠?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12.9%의 하락이라는 것은 연중 있을 수 있는 평균적인 일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십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이너스 12.9% 수준에서 지수를 사서 연말까지 보유했을 경우의 손익은 평균적으로 14개 년도의 평균적으로 대략 플러스 40.59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그 지수 하락의 위치 폭들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도표입니다. 여기 파란선 이하가 파란선 기준이 마이너스 12.9%요. 이 이하로 존재하는 노란 점들이 그거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던 50%보다도 높게 하락한 게 두 번이나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많은 하락 연도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2.9%에서 지수를 사서 차기 연도까지 보유했을 경우의 손익은 평균적으로 플러스 205.65포인트라는 결과를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의 구체적인 데이터 현황표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정도 점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연도별로 연중에 나타났던 최저 하락폭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하락폭 당시에 마이너스 12.9%를 넘어선 정도가 왔을 때에 편입을 해서 연말까지 보유했을 경우의 손익표고요. 그 다음 칼럼은 그 마이너스 12.9%의 하락 시점에서 지수 편입을 하여서 차년도 말까지 보유하였을 경우의 손익표입니다. 이제 코스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불리한 지지력 싸움이 지속 중이고 지난 수개월 동안 강력한 하락 흐름이 중간중간 지지력 싸움만 존재했을 뿐이지 딱히 상승 관점을 잉태시켜야 할 흐름을 보여주고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언급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순간에서는 외부의 반등 충격 요인에서 기인하는 상방의 충격 흐름이 기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첫째 주 동안 독특한 흐름 하나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국의 S&P 500, 나스닥이 지난 1월, 3월의 저점을 기록하는 추세 진행 흐름을 확인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월, 3월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러한 퍼센트 기준으로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럴 경우에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흔히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하여 현재로는
지속적인 이 하락 흐름의 진행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지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방 쪽의 지지력의 신뢰성은 매우 위태로워질 상황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무엇은 뭐하고 무엇은 뭐하지 않는다라는 디커플링 현상이 목격되고 있어서 어쩌면은 희망사항일지 모르나 변화가 도래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설정해 놓았던 많은 지수들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지금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2020년 3월부터 상승되어서 2021년 중반까지 상승했던 커다란 상승 충격, 임펄시브 웨이브의 크기, 이 크기에 피보나치 비율인 38.2%의 조정폭의 지지를 테스트를 받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그림으로서 우리 시장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하락 추세의 흐름을 그간에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아래쪽 내성을 가지면서 움직여 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달리 특이한 점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지지력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전에 있어서는 시간 제약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짧은 상황이다 라는 거고, 여기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의 돌파가 존재한다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상승 쪽의 흐름을 자주 목격하는 흐름이 진행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여타 나머지 중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은 기존과 달라진 바가 없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스닥의 경우에 주간의 흐름으로 카운팅으로 기표해 놓은 바입니다. 코스닥은 가장 큰 하락 조정파의 카운팅도 네 번째의 카운팅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중간마디에서도 네 번째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충격파 이후의 반등 카운팅도 네 번째 카운팅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 지난주에 마감됐던 카운팅도 네 번째 카운팅입니다. 따라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난주의 저점 이하를 가서도 안 되고 간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주가 양호로 마감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카운팅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그림으로 나타내 두었습니다. 만약에 아래쪽으로 새로운 5개의 카운팅이 만들어지면서 음으로 기록이 한다고 그러면 지지선으로 설정한 지난 몇 달 전의 지지점들은, 지난 1월 달의 지지점은 지지 실패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점이기에 이 점 유의하여서 시장을 관찰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